안녕하세요. 19대 공학대학장 추천을 받고 싶은 지원자 로봇공학과 최영준입니다. 먼저 이런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박진석 학장님과 공학대 교수협의 교수님들, 공학대 소속 학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근래 인구 소멸이라는 사회적 화두를 접하면서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서 한국교육개발원차를 찾았고 이를 보여드립니다. 내년, 즉 2025년 신입생이 될 2024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약 41만 명으로 파악됩니다. 다행히도 2034년까지는 고3 학생이 40만 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2035년 이후인데요. 그 이후는 급격하게 고3 학생 수가 감소하여 2045년에는 절반인 20만 명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교수님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학부 및 대학원생들의 수준차가 커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아마도 10년 후에는 우리의 연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공학대학 10년 후를 준비하는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논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구조개혁을 포함하여 10년간 교육 및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이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공론화만 잘 이루어진다면 학장들의 이어달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부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에리카의 상징이 된 ICPBL 교육의 내재화 및 내실화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학원 강의도 옴니버스 강의는 줄이고 학부 강의처럼 2일 1.5시간 강의로 나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 정규 실습 과목의 경우 박사과정 조교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담당 교수들로부터의 사전 교육을 받는 그런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왼쪽 사진은 K-루벤 대학의 디펜스 장면인데요. K-루벤 대학의 모든 박사학위자들은 위의 공간에서 본인의 연구 내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리 박사들도 우리들과 같이 몇 년을 준비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졸업할 때 격려와 함께 영광스럽게 사회로 진출시키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평생 기억에 남는 명예로운 공간과 체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학부생, 대학원생들의 수준차가 커지면서 적지 않은 교권 침해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누가 논의를 해야 할지 등과 관련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공유하여 현명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연구 부분입니다. 4년 전에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정말 많은 BK 교육연구단이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았고 현재 중간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력 유지를 위해서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안정적 경제 지원이 필수인 상황에서 BK 교육연구단의 유지 및 확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재선정으로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교육연구단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UC 버클리에 가면 오른쪽 사진처럼 노벨상 수상자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학대 우수 연구자들에게 이런 주차 공간을 제공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좀 더 명예롭게 존중해드리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학연산 클러스터에 입주한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및 KTL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방향을 찾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 대학과 생기원이 설치한 휴카이텍 공동학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수 사례로 보고 있다고 생기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포함하여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공대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전공별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의대와 개인적으로 협력하는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의대에서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자료를 정리하거나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면 의대 학장님 혹은 병원장님들과 논의하여 의대에 에리카 공학대룸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모 대학 학과장이 미국 대학에 2박 3일이라는 짧은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짧은 출장의 이유를 물어보니 27세의 AI 박사학위 졸업 예정자가 있다고 해서 사전 면접을 겸해서 다녀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그 대학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학과별로 모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학장과 같이 만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구년을 맞이한 해외 교수님들을 공학대로 초빙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그분의 초빙비는 교수님들 개인 과제로 지출하시더라도 그분이 머무를 사무실과 숙소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가 저렴하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을 모시기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고안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부분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산학협력을 잘 하고 계셔서 제가 뭘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어설플 것 같습니다. 다만 교수님들께서 연구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9년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고요. 본부 공간관리위원회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공학대에 공간관리위원회 설치하고 신규 공간 확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공동대학원실이 본부의 정책으로 진행 중인데요. 공동대학원실 제도가 과연 연구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간 민원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인지 그 유효성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은 제가 지난 4월에 로봇공학과 교수님들과 연합하여 글로벌 기초연구실 과제를 신청하면서 연구재단에 제출한 주관기관 지원 확약서 부분입니다. 제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타 대학과의 경쟁인데 뭐라도 적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산단과 논의하여 무엇을 적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빈칸으로는 제출하지 않게 해드리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학장 권한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책임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서 논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